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는지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 11월을 보자니 업토버, 문벤버라는 말에 대한 배신감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과연 한 달 남은 2025년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하게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 예정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AI 관련주들의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냈죠. 특히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케빈 헤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현재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 인하 선호 입장을 함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날 CME 패드워치가 반영하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 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RP와 관련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밈코인단에서는 시바이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최근 들어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바이낸스에 30억 개 이상의 XRP가 있었지만 어제 기준으로 보면 27억 1천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이 감소 추세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25억 5천만 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은 매수세에도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물론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차트상에서의 흐름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50일 이평선이 21선 아래로 교차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급 쇼크로 인한 XRP의 가격 하락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까지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밈코인이죠. 그 안에서도 시바이누가 늘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최근에 시장에 나타난 급락으로 밈코인단에서는 더 큰 폭의 하락이 그려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건 한 번 불붙을 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다가오는 2026년 1분기에는 시바이누의 가격 변동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만 보더라도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하루 사이에 676%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2%가량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대규모 소각에 비해서는 약간 미미한 정도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월까지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소수점 아래 5번째 0을 지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면서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밈코인단에서 폭발적인 랠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9만 1,000달러까지 회복한 모습이죠. 앞자리 9가 언제든지 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12%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3,000달러 위에서의 흐름은 잘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조금 아쉽죠. 0.8%가량 하락하면서 2.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메이저 코인단에서도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밈코인단에서도 대장인 도지는 하락하는 반면 시바이누와 페페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 나타났던 하락세는 진정이 됐지만 그 안에서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도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 움직임이 딱 나를 실험해봐라 하는 분위기죠.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흔들리지 말고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제가 차트를 그냥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추세에 맞게끔 짧고 굵게 저희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전반에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약간은 눕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그때그때 그 흐름에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방향성을 조금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가오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전략을 통해서 한번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난 방송부터 오늘까지 흐름이 어땠는지 잠깐 복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이에요. 맞습니다. 워낙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또 이런 급락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안정을 찾은 걸까요?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짚어드리는 지지와 저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움직임성을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제가 저번 주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거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 저항을 뚫더라도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맞아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데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많다라고 제가 계속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이 뚫리면 조금 위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지지와 저항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는데 저도 85K에서 롱을 잡고 있었고 수익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저는 수익이 지금 보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 눌린 포지션에 이제 계속해서 롱 포지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이번 비트코인 흐름도 제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보방 안에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급락세는 만회를 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지 새롭게 설정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앞자리 9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4시간 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를 제가 지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끔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 타임 프레임을 2시간 봉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조금 움직임성에 대해 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내심 추세선과 상승 채널 상단부가 겹치는 구간에서 소폭 눌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인식
인식을 조금 하시는 게 낫고요. 오. 눌림에 잡으셨던 분들은 분할로 익절하시라고 제가 정보방에서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88.7K나 88.8K를 지킬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 구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 지레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작 3번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은 조금 그쵸.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찐이냐 뭐 반대냐 뭐 이런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저번 방송에서 하락할 때 이미 수차례 제가 계속해서 좋은 자리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게 사실상 주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관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큰 프레임을 보자고 하면은 박스권으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과 지지 구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짧게 반등 시에도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저항 구간일 때도 왔다 갔다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같이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은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옆으로 눕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면 상승 탄력이 다시 떨어진 거 아니냐, 앞으로 다시 내려갈 건가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식 상승을 그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88.7K에서 88.8K 여기를 지지하는지부터 꼭 살펴봐라 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까지는 조금 더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90K 구간은 조금 네. 많이 지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상승 쪽으로 저는 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롱 포지션을 계속 매수하라고 제가 언급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눕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신규 매수는 그래도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저항 구간에서도 이게 페닉셀이 나올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내 거래소만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면서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매매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신규 매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상황을 맞춰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이 시장의 대장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알트의 대장은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와 있을까요? 일단 이더리움은 제가 꼭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들고 왔고요.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점 추세선에 대한 이 페이크아웃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 구간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좀 구간이었는데 이탈했던 추세선 위로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큰 눌림 없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할 자리를 안 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석적인 페이크아웃 움직임이고요. 현재 지지선은 2,7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움직이고 있고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3,1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 추세선을 다시 하방 돌파하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점 깨지 전까지는 눌렸을 때 롱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단타 형식으로 짧게 보셔야 됨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하는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게 이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쵸. 말씀드렸는데 제가 종목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조금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매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 시야를 넓혀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이번 주기에 450억 달러에서 며칠 만에 280억 달러로 가장 크게 감소를 오. 했습니다. 이는 하락장이 아닌 레버리지 폭락을 조금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청산이 되거나 닫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즉 시장이 가벼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등락폭을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자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타 형식으로 제가 움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세가 나왔을 때도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 이 대량의 포지션들이 조금 청산이 됐다라는 데 우리가 포인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가벼워졌다라는 건 그만큼 변동의 폭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00에서 2,800달러 이 라인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주요한 가격 라인들 꼭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건가라고만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는 또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 둘 중에 그래도 전문가님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쏙쏙 핵심만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낙관론이나 비관론 관련해서 조금 근거를 좀 들고 왔는데 제일 헷갈려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상승 신호도 안 보이고 하락 신호도 동시에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제가 조금 방식을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낙관론부터 제가 조금 해드리자고 하면은 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거시 불확성 시에 대한 대비 가격이 조금 잘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네. 보통 금리 뉴스나 거시 이벤트가 조금 거세게 나오면은 코인이 조금 훅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눌려도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더 떨어질 자리에서 매수가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에 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나 펀드 포지션 변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큰 손들이 대놓고 사는 거는 아닌데 티 안 나게 지금 조금 쌓아가는 구간이 조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아, 티를 조금 내주면 좋겠는데 왜 티를 안 낼까요? 그래 이게 조용히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관론인 경우에는 이거 아직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근거들입니다. 네. 첫째는 상승 파동에 비해 거래량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볼륨이 따라 붙지 않는 거는 사실상 반등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펌핑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에너지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근거에 좀 포함이 되는 거고, 둘째는 이제 ETF 규제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앞에 있을 때는 큰 고래들의 자금 자체가 이제 강하게 포지션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지켜보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단기 숨고르기인지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 상승 사이클로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약하다라는 게 조금 보고 있고요. 핵심은 이게 결국에는 해석의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지지와 저항 부분에 대해서 추세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네. 지표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에 입장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저마다의 근거들이 있죠.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어디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위해서는 또 나만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본인만의 기준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늘 강조를 하고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안에서 나만의 근거를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남은 12월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이 조금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반등이 함정일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뭐 업토버, 문벤버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12월만이라도 나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좀 연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네. 또 이번 달 또 마지막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 확률이 조금 높을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네. 이게 데이터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준 평균 플러스 5%에서 8%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 자산도 마찬가지로 S&P 500 역시 같은 기간 상승 확률이 70%가 넘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이 기관들의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유동성 공급 확대 이런 구조적인 수급이 맞물리면서 매년 이제 그 4분기 시장은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올 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기 쉬운 구간이긴 그쵸.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해왔을 때는 올해는 같은 11월, 12월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금리와 수급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그리고 변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물 지표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승 시즌이지만 전체 환경이 그만큼 강하게 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상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작년, 재작년처럼 강하게 직선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네. 게 제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실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12월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전과 같은 역사적인 패턴과 같은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조금은 기대감을 내려놔야 될 것 같죠. 욕심은 내려두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수익의 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방망이를 조금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도 히든 코인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10월에 오픈해드리면서 20% 정도 수익을 본 종목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종목방에서는 지금 이 종목이 이틀 전에 지금 매집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고 거래량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렸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조금 짧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한 주말 정도까지로 보실까요?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보실까요? 다음 주까지는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자금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제가 계속 이게 좀 정보를 계속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1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